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2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오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어제 저녁에 전격 사퇴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관심이 쏠렸고 억척도 나돌았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 때문에 또 특히 이 조상준 기조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로서 뭐 한동훈 못지않은 핵심 측근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버금가는 측근이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처음에 기조실장에 임명이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죠. 그리고 논란도 됐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5개월 만에, 4, 5개월 만에 갑자기 이 사퇴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죠. 심지어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전 원장은 아마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간에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 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고 건강 이상설 이런 것도 돌았는데 조금 전에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론 속 시원하게 밝힌 것은 아니고 일신상의 사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열렸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립니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국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비공개로 하고 나서 여당 간사 또 야당 간사가 대략적인 브리핑을 기자들에게 해주죠. 나와서 해주는데 아주 국가 기밀사항 이런 것은 안 하고 꼭 언론도 알아야 될 것은 브리핑을 합니다. 그 브리핑을 하는데 이 국감 후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정원장은 오늘 출석을 했죠. 정보위원회에. 25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밤중입니다. 밤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그러니까 조상준 기조실장이 사퇴한다는 그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이후에 조상준 기조실장이 면직 처리가 됐다. 그리고 조상준 전 실장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이러니까 국정원장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기현 국정원장이 있는데 국정원장의 밑에 있는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국정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다. 기조실장이 사퇴한다고. 자, 그러면은 이 국정원장 패싱 아니냐.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또 마치 어떤 권력 갈등이 있는 것처럼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던 상황이죠. 국정원 담당 비서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국정원 담당 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아래 직급에 있는 기조실장이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논란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상범 의원은 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이지 구체적인 면직 이유에 대해서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고 좀 늦은 시간에 조금 전에 한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5시가 조금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신상의 개인적 이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말들, 국정원장과의 알력설, 어떤 개인 비위설도 막 떠들고 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 사의 표명 절차를 놓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먼저 사의를 표한 차원이다. 국정원장을 패싱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고 또 오해를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사의 표명 경위를 간략히 말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 실장이 어제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를 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수용함에 따라서 국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인사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를 제거했다. 면직 날짜는 오늘이다. 자, 사의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은 뭐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것이 수용된 것이다. 개인적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는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패싱 지적, 그 국정원장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패싱했다는 이런 그 지적들에 대해서는 사의 표명 사유에 더 이상 보탤 그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의 표명 사유에 더 이상 보탤 말은 없다. 개인적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했던 것도 대통령이고 면직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이다. 앞서 말한 프로세스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 유관 비서관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국가정보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뭐 기자들이 이렇게 하면 물어보죠. 일신상의 사유가 뭐냐? 일신상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냐?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국정원장과 인사 갈등이나 어떤 개인 비위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비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비위 그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아마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그런 소문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실은 개인적 사정이라는 것 이상 제가 알지 못한다. 국정감사와 연관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건강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그것도 물론 일신상의 사유이지만 개인적 사정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의도 지금 찌라시, 정보지간 난무하는데 찌라시 보면은 비리설, 음주운전 소문 뭐 이런 것도 다 거론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찌라시를 근거로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조상준 전 실장이죠. 이제 전 실장이 왜 갑자기 면직이 됐는지 그 미스터리가 뭐 그대로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는 않겠죠. 곧 밝혀질 텐데 뭐 그 밝혀지는 것과 달리 이 조상준 그 기조실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퇴진을 한 것은 뭐 나중에 어떤 왜 퇴진했는지로 밝혀지면은 그것은 조상준의 개인의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조상준 기조실장이 퇴진을 함으로써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또 새로운 방향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립니다. 뭐냐면은 이 조상준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죠. 서울대 법대 후보이기도 하고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자천 인사를 할 때 서울 고검의 차장검사로 자천이 됐죠. 그러다가 좀 한 몇 개월 있다가 사표를 내서 변호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의혹 여기에 대한 또 변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조실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 전에 여러 명이 거론이 됐는데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죠. 자, 기조실장 자리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국정원의 인사 그리고 조직, 예산 이것을 다 관리를 하고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과거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을 주무르는 그런 자리였죠. 국정원 기조실장, 옛날에 안기부 기조실장, 그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대통령의 통치자금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핵심 측근,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측근들을 앉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막대한 위치에 있었고 그 기조실장이 지금도 물론 인사, 조직, 예산 관리는 합니다. 비자금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 자리에 앉혔는데 이것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전격 사퇴를 하니까 박지원 원장이 페이스북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한다는 등 풍문은 들었지만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원장은 김규현 국정원장입니다. 외교관 출신이고 국정원 그 보수 정권에서 1차장, 2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출신이죠.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경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특보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은 기조실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정말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그런데 김기현 원장은 나중에 이렇게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원장과 기조실장이 박지원의 말처럼 인사 갈등이 충돌이 있었으면은 한 명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승리하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이 검찰 때부터 같이 믿고 이래왔던 이 사람이 아니라 인연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 쪽에 오히려 이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내부 사정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변수를 또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도 그렇고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후임이 또 검찰 출신이 될 것이냐, 자 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검찰공화국 이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프레임을 걸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 후임을 또 검찰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도 앞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임이 지금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 검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만들기죠.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다지 이렇게 검찰 출신이 요직에 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취임 초에 임기 초에 조선일보가 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장관, 차관, 처장 합해서 109명을 분석을 했는데 가장 많은 그 출신 배경이 관료 53명, 그 다음에 정치인 16명, 학계 13명, 그 다음에 검찰 10명, 언론인 6명, 군인 6명 이렇게 나가는데 자, 지금 이 검찰 출신이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이 가 있다. 뭐 이 이야기인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 검찰 출신들이 가던 자리가 있습니다. 원래 검찰 출신들이 가던 자리, 가령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뭐 한동훈, 법무부 차관, 인호공, 또 그 대통령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없어졌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법률비서관 주진우, 여기는 전부 다 기조를 원래 검찰 출신들이 가는 데입니다. 검찰 출신이 가지 않는 이례적인 곳에 검찰 출신이 갔다.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 복두규, 인사비서관 뭐 이원모, 총무비서관 윤재순, 부속실장 뭐 이렇게 쭉 강의구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검찰의 행정이나 아니면 수사관 출신들이죠. 자, 이 자리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실 안의 인사 라인이나 총무 라인이나 부속실 라인은 그전에 정치인 대통령일 때는 전부 다 정치 시절에 데리고 있던 가신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일제히 데리고 간 그 자리죠. 그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생활만 했기 때문에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일종의 가신입니다. 정치인들로 보면 일종의 가신 그룹이죠. 이 그룹을 거기에 그대로 앉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바가 아니죠. 다만, 이 두 가지 자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검찰 출신. 자, 여기에 대해서 왜 금융감독원까지 검찰 출신이 가느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복현은 원래 그 검찰에서도 이 금융 관련 수사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을 살려서 갔다 이렇게 그때 설명을 했었고
또 한 사람이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같다고 한 게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이었습니다. 조상준. 자, 그래서 국정원이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 특권을 기조실장에 앉혀서 넘버원인 원장까지 견제를 하고 하랬던 것 아니냐, 막 이런 그때 민주당의 주장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조상준이 왜 갑자기 전격 사퇴했는지도 좀 나중에 하나씩 나오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검찰 출신이라고 규정한 것은 과거에 검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 다 제외를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가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 생활 한 1년 했는데 그 검찰 출신이라고 검찰 몫이라고 할 수 없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뭐 국가보훈처장 이 김민석 국가보훈처장도 박민석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찰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제외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을 드립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